오늘 2024년 9월 24일 김용삼 대기자의 박정희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왔습니다. 서초역 8번 출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 2시라서 시간 내기가 어려운데도 100명이 넘는 한 100여 명이 참석하여서 이 처음 참석한 북두시민혁명군으로서는 의외로 수강생이 많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물론 대개 60, 70대였는데 30, 40대도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수강 중에 알았는데 공산 좌파들의 방해로 본래 강의 장소인 마포구에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변경전의 장소로 많은 분이 거기로 참석을 하였고,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자유우파들의 그 근토중래를 위한, 한국을 선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그 근토중래를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강의 내용은 박정희의 3단계 혁명이었습니다. 즉 5.16 혁명, 한일 국교 정상화, 쉽게 말하면 한일 수교, 세 번째로 72년에 있었던 10월 유신을 혁명으로 보고 3단계 혁명이라 명명했습니다. 역사는 각자가 가진 그 자기의 어떤 지적인 인프라로서 해석하는 거니까 북두 시민혁명군이 시비를 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가진 그 지적인 능력으로는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전이 조금 그것을 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래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김용삼 기자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그 3단계 혁명론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엮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 논리를 세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김용삼 기자분이 북두시민혁명군이 볼 때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아깝잖아요. 그동안 공부한 게.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에도 그 열정, 그 어떤 노력의 흔적이 묻어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수강 내내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야, 저분이 참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하시구나 하는 그런 열정, 이런 거를 인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강의가 그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되어 있어 가지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강의 내용은, 지식적인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북두시민혁명군에게 있어서는 그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에 아주 인상적인 그 시간이 있었어요.
본래 프로그램에 있었는가 아니면은 그 강의 말미에 어떤 분이 그 질의 시간을 가지게 해달라, 강의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요즘은 소통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질의 시간이 보통은 뭐 중언부언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맨 마지막인가, 맨 마지막 전의 사람인가, 한 40대 중후반에 아주 세련된 여성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수준이 높아가지고 북두시민혁명군이 굉장히 감명을 받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첫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왜 그 우리 자유우파들이 자유우파라 그러고 그 공산 세력들인 북두시민혁명군의 용어는 공산좌파입니다. 공산좌파에 대해서는 왜 좌익이라고 하느냐, 그 용어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좌익이라는 것은 날개를 뜻하는데 그거는 그 좌파들의 프레임인 새는 좌와 날개가 두 개로 나는데 좌익, 우익은 의미가 똑같은 이념으로 있는데 좌익이라는 말은 그 빨갱이들에게 그 긍정성을 주는 용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익, 우파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익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용어이고 우파는 패거리라는 말로서 그 가치적으로 아주 패거리라는 낮춰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북두시민혁명군도 그런 인식은 하지 않고 무심코 썼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분이 참 수준이 높으신 분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이런데 사람이 여럿이 모인 데 가면은 공자 말이 아니더라도 세 사람한테서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이 있다는데 꼭 공자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럿이 모이니까 참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꼭 있구나, 이런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분한테 내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그분이 이야기한 건데, 그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에 대해서 박정희가 왜 그래 좀 이렇게 냉대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의문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북두시민혁명군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냥 근성으로 쿠데타 세력들이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전 정권을 어떤 냉대한 거 아니겠느냐는 정도로 그냥 뭐 무심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 김용삼 대기자분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김용삼 대기자님의 대답은 그런 거예요. 그때가 쉽게 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한국에 귀국을 하려 했을 때, 박정희와 그때가 이제 쿠데타 이후 첫 대통령이 된 시절인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거부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시점이 한일 국교 수교, 국교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때 6.3 사태라고 한일회담 반대라고 지금 우리나라 야당의 행태 그대로 박정희의 그 한일 국교 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난리를 치고 데모를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박정희가 6.3 사태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이명박이 그 4.19 다음 세대가 6.3 세대예요. 그 6.3 세대 10년 뒤가 민청학년 세대.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한일 수교 반대로 막 데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서울특별시에 비상계엄을 했거든요. 그 시기와 맞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승만은 잘 알다시피 그 평화선을 그어놓고 독도도 자기 땅이라고 미국이 반대를 하는데도 일본이 그 부근에 얼씬만 그래도 잡아와가지고 배도 빼들어버리고 그 어부들도 감옥에 여가지고 2년 3년 징역을 살리고 막 이런 독불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공산자파들은 그 공동수역을 만드는 김대중은 독도를 지킨 사람이고 이승만은 친일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하여튼 꼿꼿한 이승만이 지금 귀국을 하게 되면 6.3 사태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이 혼란 중에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그냥 너무 그걸 좀 찾아보지는 안 하고 무심하게 이때까지 무심하게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걸 지적하고 또 김용삼 대기자분이 대답을 하니까 그런 또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두 시민혁명군으로서 이제 그런 강의에 처음 이제 그 강의에 가서 들은 느낌으로는 그 공산자파들은 역사를 팩트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잖아요. 모렴치하게. 그러고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라든가 시선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그 선전선동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으로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위해서 완전히 소설화해 버렸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광주 문제고 6.25 문제고 여순 문제고 동학의 문제고 모든 게 소설입니다.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조금 역사를 공부해 본 사람이 들여다봐도 논리에 맞지도 않고 시대 상황도 맞지 않고 무슨 조선시대에 민본주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민주주의 시절도 이랬는데 그 민본 왕권 통치 시대에 백성을 위한다면 얼마나 위했겠어요. 근데 조선시대 고종이 민주주의를 했다는 둥 그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 민본이라는 거하고 민주주의하고는 그 근본적으로 하위 백성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거의 어떤 부분들을 따가와서 민주주의와 비슷한 그런 거를 몇 가지 요소 혹은 사례를 가져온 것 뿐이지 전체적인 제도적으로 어떻게 백성을 위한다는 겁니까? 뜯어먹기 위해서 백성을 위하는 척 행거라 해야지. 그러니까 그 공산자파는 완전히 소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의 논리를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소설을 쓰니까. 그런데 거기에 반발한 자유우파의 역사가는 그래도 그 팩트를 중심으로 진실 속에서 역사관의 논리를 세우자라는 그 품이라 할까 양심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관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이 어제 강의에서 느낀 거지만 경강부회한다. 조금 너무 무리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있는 대로 너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반대되는 공산자파의 소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좀 천박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조금 그거를 억지로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단계 혁명이다. 우리가 유신 자체가 혁명이란 뜻이 있어요. 유신 자체가 혁명이란 뜻이 있는데 유신이라는 게 혁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명치 유신이라는 것처럼. 그런데 유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도 책을 썼을 때 그 유신이라는 거를 해석한 적이 있어요. 혁명이라는 거는 밑에서 지도자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신은
밑에서부터 혁명을 하는데 위에 지도부 왕은 안 바꾸는 거예요. 그게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유신이라는 말 속에는 뭐 혁명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혁명의 열 수도 있는데 3단계라는 듣기 좋은 말로 좀 역사관을 세우려 하다 보니까 그 한일 수교를 뭐 혁명적인 발상은 맞아요. 그때 뭐 식민지를 끝낸 지 20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서로 용서하고 정상적인 외교를 하자 이런 거를 발상 그 자체는 혁명적이지만은 그걸 혁명으로까지 이을 수 있을까 이런 조금 그 북두시민혁명군의 능력으로는 조금 그 억지로 갖다 맞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사 강의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이 느낀 것은 그 자유우파의 역사라는 게 군사정부, 군인들이 어떤 쿠데타 혹은 군을 동원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 이런 집권 과정과 군인들이 그 헌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은 그런 그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뭐 반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위를 우려해서 그 통치가 좀 권위주의였다. 좌파들 말로 좀 독재 정치가 있었다. 이런 문제. 그러면서 어렵게 잡고 국민들을 계몽해야 되겠고 자신들의 집권을 잡은 공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장기 집권을 하게 됐다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집권을 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집권 기간에 있어서의 권위주의 문제, 그리고 임기 말에 있어서의 장기 집권.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 헌법하고 이 갈등을 가지니까 그 자유우파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과정에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자유우파가 그 역사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연구를 좀 더 해야 된다. 혹 연구 과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자유우파의 권력을 집권한 과정을 설명하기가 조금 빈약하다. 그럼 이거를 좀 더 역사관을 좀 더 투철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후학들에게 남겨져 있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 공부를 하시는 분은 좌파에 대한 소설적인 역사가 자꾸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건 쉽잖아요. 소설을 쓰면 되니까. 그러나 팩트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세력들, 자유우파의 현대사에 대한 그 문제는 많은 연구 과제가 있으니까 그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 좌파 역사를 공부하지 말고 자유우파의 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연구 과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자유우파 혹은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작용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그 연구한 사람들도 좀 그 보람이 있고 또 국민들을 계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대강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나 자유우파는 현재 이런 방향으로서도 길은 있다. 쉽게 말하면은 허구, 소설 같은 공산좌파들의 역사 서술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처럼 팩트를 폭로하면서 허구를 지적하는 이런 대응적인 방법만으로 대응해 나가도 이 한국 국민들이 지금 한국의 역사에 대한 한계를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조선시대 왕조 시대가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이런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비론 속에서 그 소설, 그 듣기 좋은 소설과 팩트를 놓고 보면은 진실이 자유우파에게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인상을 가질 것이다. 이번에 김문수 장관의 청문회 국정론에서 있었던 것처럼 결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로 김문수 장관의 국정론이 옳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 허구의 소설에 대응해서 팩트를 제시하면서 이런 속에서 한국이 오늘의 현대사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그거를 팩트로서 증명해 나가는 좌파의 허구에 대한 1대1 대응 논리로 해 나가면은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어렵지만은 좀 더 분발을 하면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어제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 김용삼 대기자님의 박정희 아카데미를 보고 와서 저 같은 그 서투른 그 어병, 자유우파의 서투른 어병으로서 그런 것에 대한 그 강의에 토를 단다든가 그런 말을 할 입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어병으로서 골목 뒤에서 혼자서 대나무 죽창 들고 혼자 뛰댕기는 사람인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이런 관찰도 하고 싶고 해서 강의를 신청하는 입장에서 혹 북두시민혁명군과 같이 골목 뒤에서 혼자 어병이랍시고 술 반병 먹고 죽창 들고 뛰댕기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전체적인 자유우파의 움직임에 대한 동향을 조금 알려주려는 그런 의미로 몇 가지의 토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래, 앞에서도 말했지만 참석 인원이 평일인데도 의외로 많았고 또 거기서 느낀 점은 서로 이래 눈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그 나름으로 조직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서로 그러니까 자주 만나고 교류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굉장히 어렵지만은 조직 작업도 좀 많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20, 30대가 오기는 조금은 분위기가 조금 너무 나이가 한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뭐 한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생각하는 것보다 30, 40대가 한 20% 정도로 많았어요. 한 100명 중에 한 20, 30명이 한 30, 40대가 있는 것 같으니까 혼자서 그 뒷골목에서 혼자는 용기가 없으니까 소주 반병 아니면 막걸리 한 반병 먹고 죽창 들고 용기 내 가지고 유튜브를 한다든지 광화문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다면은 공자말로 세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이 스승이 있다는데 그 100여 명이 모이면은 그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야기는 안 해봤는데 그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뛰댕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뭡니까?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김용삼 대기자를 치시면은 박정희 아카데미라고 그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신청을 하셔가지고 꼭 한번 그 강의를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어병도 혼자 하면은 지치니까 또 그런데 나와가지고 동지도 만나고 이런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박정희 아카데미 그 수강을 뭐라 그럽니까? 결석 없이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국민학교 때
상 주잖아요. 개근상, 개근상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 나는 사진이 나오니까 좀 쭈뼛쭈뼛 하시는 분은 유튜브 내 사진이 나오니까 와서 같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혼자 뛰댕기는 어벤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산 좌파들도 그냥 소설만 읽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자유우파들이 주장하는 팩트는 무언가, 이게 궁금하시는 분은 유튜브로 김용삼 대기자의 유튜브를 한 번씩 보시든지, 아니면은 그 강의를 한번 들으러 와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스팔트 늙은 사람들, 털리 입에 넣고 딱딱딱 거리면서 광화문에 태극기만 흔들고 댕기는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자유우파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가보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산 좌파 여러분들도 김용삼 기자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유튜브라도 한번 보세요. 너무 선동이나 어떤 뽕에 취해가지고 뭐 세상 물정 없이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질문자 이야기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오시는 분들 수준이 옷 입은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경제적인 수준도 굉장히 높고, 얼굴 살색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경제적인 중산층이 다 넘어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령대도 한 60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0, 40대도 있고, 지적 수준이 앞에서 예를 들었지만은 아주 젊은 품이 나는 여성분의 질문에 지적 수준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수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털리 달고 딱딱딱 거리면서 태극기만 흔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자유우파가 그냥 그거 가가지고 태극기 흔들면서 막걸리나 한잔 먹고 어슬렁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자유우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을 좀 더 나은 선진 국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지금 다수를 차지한 공산 세력들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조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느꼈어요. 그러니까 또 훌륭한 분들이 오시면은 모래, 자갈, 세멘트가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그 세 개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콘크리트가 되는 것이니까,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는 자갈만 가지고는 콘크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김용삼 대기자님이라든가 이런 분이 주장하는 거하고 나도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너무 억지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처럼, 내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모여야지 자유우파가 좀 더 튼튼한 성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하시는 분, 특히 공산좌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가지고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왜? 거기에 어제 참석한 분들이 이 공산 좌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몸부림을 치는데 도움을 주면은 여러분한테도 큰 도움이 될 거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어제 느낌을 보태서 결론을 내리면은, 요즘 강의의 저 주제가 그거예요. 물적 반전, 물극 반전. 물이
어떤 물질이 극하게 이루어지면 물을 막 끼리면 기체가 되잖아요. 그 모든 행위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은 그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그래프 드릴 때 변곡점이다, 변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얼음도 0도가 넘으면은 녹아버리잖아요. 그 녹는 게 다 녹고 계속 뜨거워지면 어찌 됩니까?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공산자파들이 192석을 얻은 것이 극에 속한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봅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총선을 끝으로 공산자파들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어제 확신했습니다. 왜냐? 이쪽 하나는 물의 극에 달하고 있고, 여기 한쪽 자유우파들은 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쪽은 변하려 하고 여기는 변화를 추구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어제 느낀 점은, 자유우파의 대통령 재집권이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즉 공산자파들의 물극 반전이 시작되었고, 전성기가 끝이 났고, 달도 차서니까 기울어지고 있고, 자유우파는 기울어진 달이 차 나가는 과정이니까 둘이서 음량이 맞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확신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반드시 이번 대통령 권력 재창출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느꼈다. 이거로서 어제 자유우파의 조직활동으로 생각해서 참석했던 김용삼 기자의 박정희 아카데미 참관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두시민혁명군은 어설픈 어병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맨정신으로는 축창 들고 뛰댕기지를 못하고, 막걸리 반병 정도 묻고, 막걸리 반병 정도 먹어야만이 술 기운으로 용기가 생기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나 해서 구석에 가서 숨어서 봤는데, 그 자유우파의 움직임이 너무 절실하니까, 여러 가지 몸부림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성과들이 있어 보이더라. 그리고 이 좌파의 그 물극 반전으로 인해서 이 음량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건 물리의 법칙이니까요. 동양사상이 아니고, 물극 반전은 물리학의 원칙입니다. 그 원리입니다. 물리학의 원칙. 그러니까 그 물극 반전과 함께 자유우파의 몸부림이 적절히 조화를 잘 이루어 가지고 대통령의 권력 재창출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것으로서 그 참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 제가 북두시민혁명군이 조금 지가 뭔데 이런 소리 하나, 이런 느끼시는 분은 그렇게 느끼십시오. 그러나 제 생각이니까 때려패도 할 수 없고, 하여튼 저의 생각을 전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 김용삼 대기자님의 그 어떤 유튜브라든가 혹은 현장 그 강의에 꼭 한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털리 딱딱딱 넣고 태극기나 흔들고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막걸리 반병씩 마시고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보시면은 굉장히 고상합니다. 나는 어제 이렇게 입고 갔는데 조금 차례가 입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여러분한테 참관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 응원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하여튼 저의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 북두시민혁명군이 여러분의 그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은 뭐 세상사가 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